고민, 저래도 고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그 신도림역에서 윤상현 의원이 그 지원 유세하는 그 사진 있죠? 그 기사 좀 올려주세요. 예, 보니까 한 10여 분을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왜 발생했죠? 전임 구청장인 문헌일, 이게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백지 신탁을 하라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내가 주식을 차라리 백지 신탁하느니 구청장을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구청장 사퇴해가지고 발생한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유책 사유가 있는 그런 보궐이니까 후보를 내질 않았어요. 그 틈을 봐서 지금 6번 자통당이 저 빨간색 잠바가 아니었는데 원래. 글쎄 말이에요. 얘가 이제 그 뭐 보수 단일 후보다 하고 나섰는데 그 가갖고 저렇게 그냥 10여 분 이 보수의 유일한 후보다 지지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당 지도부하고 이런 방구 사전 상의도 없었대요. 없어가지고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속으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 여기가 구로잖아요, 구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준섭 그 원외 당협위원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윤상현 의원이 자통당 후보를 유세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문제가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은 자통당이 그 최근 윤석열 대통령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자통당, 자유공화당 이런 쪽에서 그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 보면 자통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이고 네. 우리 공화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 다 붙여놨어요. 네. 아니 그 당이 우리 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윤상현 의원 보면 가서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 앞에 가서 90도로 폴더 절하는 거 왜 뭐 맞아요. 있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김문수 우리 장관님 보면은 자유통일당 자통당의 공동 대표셨잖아요. 그 초대 대표예요. 초대. 예, 초대. 초대 그래서 단독 대표였을 거예요. 단독 초대. 대표인가요? 예, 예. 같이 공동으로 창당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 그 2020년 4.15 총선 때요. 그 자유통일당이 1월에 창당을 했는데 초대 단독 대표가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김문수 지금 장관은 오랜 동안 20년 이상 머물렀던 그 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자통당의 초대 대표가 된 거고 그 정광훈은 이제 후견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당직은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있다가 정광훈이 그 무슨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고 정광훈 부재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원진의 우리공화당하고 자유통일당이 합당을 해요. 그래서 자유공화당이 생깁니다. 그게 2월인가 뭐 그런데 그 정광훈은 그 감옥에서 그걸 보고 대노를 했어요. 내가 만든 당을 김문수 네가 뭔데? 김문수 네가 뭔데 임마? 내 허락도 없이 당을 네 통합해. 멋대로 저 조원진이하고 합당하고 뭐 자유공화당 뭔 개짓거리 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정광훈이. 그래서 김문수가 그 자유공화당 예. 그 조원진을 합당한 거기를 탈당을 해버립니다. 그렇구나. 예. 이게 그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고 탈당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상하 관계였나요? 나이도 지금 그 나이가 김문수 장관이 이제 51년생이고요. 정광훈은 5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살이 더 연상인데 이제 김문수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제 거의 그 정치적 미와 비슷하게 돼 있을 때 그거를 좀 당겨주고 좀 밀어주고 한 게 이제 정광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 그때 그 목사가 그 아까 무슨 일로 이제 감옥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그 집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이 추운 겨울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생할 걸 생각하니 뭐 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김문수 장관이. 야, 그러니 말이죠. 네.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당이 자통당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되는 당이 돼버리는 게 아니냐. 음. 예를 들면 뭐 우리 당에서 가장 유력 뭐 지금 가장 인기가 있다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엊그제 8% 정도 나왔잖아요. 네, 김문수 한동훈 장관. 대표는 5%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이분들은 3%씩 나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김문수 장관이 자통당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분이고 정광훈 목사와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인지 뭐 정치적인 관계인지 후견 관계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지난번에는 또 김재원 의원도 그런 일이 있었었잖아요. 그게요. 이게 이제 우리 김정일 최고도 잘 아시겠지만 정광훈이 그 한때 음. 그 자기 쪽 사람들한테 계속 국민의힘 입당하라. 국민의힘 입당 캠페인을 했어요. 근데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가 입당해서 국민의힘을 점령하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입당해서 국민의힘을 점령하자. 그래갖고 그때 책임당원 80만인데 정광훈이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30만이 내가 집어넣은 사람이다. 30만이.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광훈은 자통당 당원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근데 원래는 이중당적은 그 불법인데 네. 사실은 사람들이 이중당적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출마하기 전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통 당원들에게 음. 야 그거 발각될 일 없으니까 국민의힘도 들어가. 국민의힘도 들어가. 아 그러니까 이중당적이에요. 이중당적. 그래서 김재원 뭐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정광훈 목사한테 가서 굽신굽신하고 뭐 하는가? 그 표를 받아야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심지어는 이제 선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자통당의 구로에서는 자통당의 그 후보가 빨간 옷을 입고 네. 국민의힘의 색깔을 입고 거기에 그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윤상현 의원이 가서 저렇게 지지 유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중당적은 저 불법이다. 그럼 맞아요. 정당법에 따르면요, 이중당적이 발각되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게 돼 있고요. 공직 후보인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다른 당에 있는 거 당적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B당에 있을 때 B당 탈당 처리된 줄 알았는데 그 당적이 남아 있고 A당으로 옮겨갖고 후보 등록했는데 그 취소가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일반인의 경우에는요 저런 식으로 정광훈 권유에 따라서 양쪽 갖고 있어도요 발각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발각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악용하는 거예요. 불법인데.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뭐 두 당이 합당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야 우리가 공동 대표를 내자 네.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가서 유세를 해주든가 뭐 음.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그 자유통일당하고 언제 합당하기로 했나요? 언제 뭐 그런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아예 결심을 했나요? 그 정광훈 목사와 우리 당의 당 지도부가 그렇게 서로 밀약을 맺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이 가서 저렇게 그 다른 자통당 후보 빨간 옷을 입은 우리 당 색깔의 옷을 입은 자통당 후보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야 저는 정말로 이게 당이 완전히 그 콩가루가 되고 이제 산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왜 저럴까? 정광한테 가서 왜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왜 자통당 후보 지원 유세하고 그런 게 아까 김재원 최고 그 사례처럼 다음번에 전당대회 있으면 당대표 나갔을 때 그 자통당 이중당적 돼 있는 그 표 있잖아요. 그거 좀 받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당내 소식통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하고 너무 비참해집니다. 당이 이게 뭔가 그 우리 당 국민의힘은 참나. 아 그래서 진짜 이번에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저기 있다면 이중당적 걸러내야 됩니다. 이게 정당법 위반이에요. 아니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건데 예. 하여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통당에 우리 당 당원 중에서 자통당의 명단을 넘겨받아서 이중 당적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통당이 넘겨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 정관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중 당적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안을 만들고 그러니까요. 처벌 더 강화하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그 고의성 그 다른 당에 고의적으로 자기 당원들을 파견시키는 이런 행위가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당을 해산시키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법적 조치 그러니까 같은 것들이 이거는요 필요할 텐데 선관위가 좀 나서야 돼요. 예, 선관위가. 그렇죠. 선관위가 나서서 당원 명부 받아갖고 요새는 이게 블록체인 기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개인정보 보호되면서 우리가 뭐 보면 이제 안심번호 같은 것도 안심번호로 되면 그 진짜 번호가 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를 해갖고 요새 AI 시대고 그런데요 이거 자통당 그 당원 명부랑 국민의힘 당원 명부랑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 중복되는 사람들 금방 거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불법이 난무하고 또 거기에 뭔가 올라타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당이 걱정이죠, 뭐. 왜냐하면 저기에 대해서 저런 조치에 대해서 당이 아무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김민재 의원이 백골단을 데려와서 화해받은 음. 그런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시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김재현 의원이 그 정광훈 목사를 만나서 뭐 5.18에 대해서 과격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징계도 최고위원을 하고. 그만뒀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뭐 저렇게 백골단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시켜도 아니면 아무런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혼자서 가서 저렇게 자통당 의원들에게 자통당 후보를 유세를 도와줘도 당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도대체 이 당의 모습이 뭔가? 이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했을 때 탈당을 시켰어야 돼요. 네. 탈당을 요구를 했어야 되고 안 되면 제명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비상계엄을 불법 비상계엄을 한 그런 정치인과는 절연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껴안고 갔잖아요. 네. 껴안고 가면서 결국은 자통당의 힘을 빌어서 자유공화당의 그 힘을 빌어서 이렇게 왔는데 보시다시피 보면 그 탄핵을 요구하는 그 요구가 60%대 34%로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도 거의 점점 희박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